있는 걸로 한 건데 쉽지 않죠? 그치, 문제 있던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또 모르겠어. 또 다 치신 분들 없나요? 다시? 그래? 그래? 한번 볼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말이죠. 일셀링 스테이터스를 가리킨다는 게 틀린 거는 아니야. 애초에 과목적어 자체가 이 과목적어 자체가 진목적어를 가리키는 거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왜 이거 열심히 꽉꽉 지웠어? 검사 다 받으신 분은 저기 데일리 테스트 아직 넣지 마세요. 피드백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자, 또 다하신 분 채점할게요. 확인합시다. 확인. 지금 하나, 둘, 셋, 네 분 했거든요. 네 분. 자, 앞에서 시간 모자라서 아직 못하신 분들도 마무리하셨네요. 사실 어렵죠.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뭐지 민수? 민수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대충 감을 익힌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답진 받았어요 이거? 어차피 오늘 너는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이 오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잠깐만. 토요일에 앞 시간이 몇 시에 끝난댔어? 8시? 오늘 좀 오래 걸리네.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그다음에 지금 검사 지금 주희랑 지원이랑 가야 되는 게 주희. 괜찮아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있어요? 이거 일단 한 대까지 손가락이 왜 그러냐? 왜 싸우고 그래? 시험이 지내야지. 잘 봤고요. 근서는 그거 알고 있대. 이따 끝나고 단어 시험 보고 가야 돼. 알겠죠? 자,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하겠습니다. 네. 다시 좀 볼게요.
자, 오늘 냈던 게 어려웠나 봐요. 첫 번째에서 이제 지금 밑줄이 없이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우리가 읽어가면서 포인트를 봐야 됩니다. 초반 여기부터 보시면 일단 ask 나왔으니까 ask 목적어 투부정사 제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let 사역동사 나왔으니까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제대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다 전치사의 명사니까 특별히 문제될 거 없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뒷부분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전치사 대 접속사 파트에서요. although가 나왔는데 뒤에 더 fact 명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 fact에 이어서 대절이 나왔죠. 동격절입니다. 이 동격절이 어디까지냐? That I explained. 자, 주어 동사 나왔고 my situation 목적어의 전치사 명사 콤마까지 찍혔어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lthough 이하에 the fact라는 명사만 나와 있고 뭐 주어 동사 형태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와 있죠. 명사만 나오고 끝났으니까 전치사인 despite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게요. 보면? 아이고, 오씨 뭐야 이거?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앞에서부터 가보자면 the coast guard is conducting test 주어 동사 목적 다 제대로 나왔죠. 그 다음에 to see 이 C라는 녀석이 원래 이 if절과 잘 어울리거든요. 목적어 자리에. 왜냐면은 C라는 게 우리가 흔히 보다라고 해석하지만 이게 알아보다 또는 이해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if 또는 whether 이런 애들이랑 잘 어울립니다. 자, 근데 이제 if는 일단 제대로 나왔고요. Pigeons can train인데 자, 여기 train 보시면은 일단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리고 비둘기가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죠.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train이란 동사는요 훈련시키다예요. 훈련시키다. 이거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훈련이 되다 라는 게 말이 맞기 때문에 수동태로 바꿔줘야 된다. 앞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당연히 동사원형 be를 써서 be trained가 돼야겠죠. 자, 그 뒷부분도 보시면은 to help find out 나왔는데 자, 이거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elp에 대한 건 오형식 구조일 때 이 자리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help를 삼형식으로 써요. 이렇게 그냥 뭐뭐를 돕다 이렇게 쓸 때도 이 자리에 얘랑 똑같이 투부정사나 동사원형을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find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find를 써도 되고요. to find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것을 알아내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 좀 어려웠던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번에서 이제 가목적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가목적어 거의 첫 시간에 했었거든요. 투부정사 할 때 제 기억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복습 겸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가목적어 복습입니다. 복습. 자, 이미 배우셨던 분들은요 제가 전에 열심히 필기했던 내용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가주어진 주어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죠. 가주어진 주어는 왜 씁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꼴 보기 싫어서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s로 땜빵하는 거죠. 이게 가주어진 주어예요. 그럼 가목적어, 진목적어를 왜 쓰겠냐? 똑같습니다. 목적어가 긴 게 꼴 보기 싫으니까 뒤로 보내고 is로 땜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다 이거예요. 다만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가 몇 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5가지 형식이 있는데 모든 문장에는 주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형식에 상관없이 가주어진 주어 형태를 다 쓸 수 있어요. 주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고 여기다가 is로 쓰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일단 목적어가 없는 1, 2형식에서는 나올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 2형식 탈락이고요. 3형식에서는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보낸다는데 아니 어차피 뒤에 있잖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쓸 일이 없겠고요. 4형식에서는 목적어가 2개 나오는데 직접 목적어가 길게 나오면 어차피 맨 뒤에 있으니 상관이 없고요. 간접 목적어가 만약 길게 나온다면은 얘네를 3형식으로 바꿔버리면 되죠.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자리를 바꿔서 to, for, of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형식에서도 쓸 일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가목적어, 지목적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아, 오형식 구조. 이게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당연히 목적어가 길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목적어가 투부정사나 주로 대절의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투부정사나 대절의 형태. 이게 두 번째 조건. 세 번째는요. 요 동사 자리에 뭐가 나오냐면 주로 make나 find나 생각하다 시리즈 동사가 나옵니다. 됐죠? 자, 지금 제가 세 가지 조건을 썼어요. 오형식 구조, 목적어가 이런 애가 나온다, 동사 자리에 이런 애가 나온다. 이 모든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게 되면요, 반드시 가목적어, 지목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주어랑은 달라요. 가주어는 쓰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나는 그냥 투 어쩌고 대다 어쩌고 주어 자리에 쓸래. 그럼 이제 좀 꼴 보기는 싫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게 어법상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목적어는 얘기가 달라요. 가목적어는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맞으면 반드시 써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가목적어를 쓸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통 make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은 구조가 이렇게 나오겠죠. make 나오고 가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거나 아니면 대절 나오거나.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지금 그대로 한번 보세요. make에 내가 밑줄 쳐놨죠. make 나왔고요. clear 목적격 보호죠. 왜냐면 형용사니까 목적격 보호 나왔죠. 뒤에 대절 나왔어요. 이게 지목적어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then이라 나왔잖아. 그러니까 then이 아니라 이시란 형태로 써줘야겠죠. 됐니?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2번 문제는요, 제가 그 기존에 여러분 문제에 있던 거를 변형한 건데, 참고로 이 지문이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교재에 있는 거를 제가 변형한 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냐면 91쪽에 3번에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지금 교재를 안 줬네. 미안. 잠깐만. 자, 요거거든요.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교재에 대해서. 오늘은 어법 수업이니까 우리 어법 교재가 있어요. 중간에 어법 실력 따지기 있거든. 그 교재를 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지금 그 91쪽에 3번 지문을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제가 변형을 한 건데, 거기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 2번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문에는 because로 나와 있고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변형했는가? 지금 여기 3번 문제를 보시면 because 뒤에 others recogniz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others가 주어, recognize가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인 because를 쓴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변형한 건 어떠냐면요, others 뒤에다가 apostrophe를 붙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에 recognize를 recognizing, ing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recognizing은 동명사죠. 그럼 동명사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how 이하가 동명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others에 이 apostrophe를 붙인 거는요, 소유격이 된 거죠. 소유격. 여러분,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요, 소유격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다? 의미상 주어가 됩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봤을 때 뒤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어 동사로 나온 게 아니라 동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치사인 because of로 써줘야 되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변형해서 나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시험을 낼 때 이렇게 변형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변형 포인트는 뭐냐면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원래 그 문제에서 원래 지문에서 because로 나왔었어. 맞아, 나 기억나. 어법상 얘 맞아. 이러면서 넘어가 버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밑줄은 안 건들고 다른 내용을 건드는 거예요. 다른 내용을. 이렇게 시험을 냅니다. 학교에서. 아시겠죠? 이런 거를 제일 좋아했던 이제 학교들이 이제 대표가 몇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대화고, 중상고, 덕이고 이런 학교들이 좀 이런 패턴의 문제를 좋아했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일단 여기에 그 콤마가 이렇게 보일, 콤마 여기 콤마 뒤에 with 이하가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뒤를 보시면 전치사에 대한 명사로서 디자인 첫 번째 나왔고요, and 그 다음에 마케팅 efforts 두 개 나왔습니다. 이렇게 and를 기준으로 두 개 나왔어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전치사의 명사 나왔으니까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동사가 이미 앞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has done 보이시죠? 이미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동사 같은 애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여기서의 whatis는 진짜 시계란 뜻이죠. 동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랑 연결할 만한 어떤 연결고리도 없죠. 접속사도 없고요. 의문사도 없고요. 관계사도 없습니다. 따라서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일단 동사 자리 아닌데 근데 앞부분이 완전한 형태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수식어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뭡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다. 완수불명 맨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전치사 나오고 명사 나왔으니까 나올 거 제대로 나왔잖아.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 수식어가 필요하다고. 수식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에 밑줄 쳐져 있는 형태가 뭡니까? ED형이잖아. ED형.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PP 쓸래 ING 쓸래 이 문제구나. 능동과 수동을 비교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왔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따져야 되는 게 그래서 능동 써야 돼 수동 써야 돼.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능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본이죠. 뒤를 봤을 때 제가 밑줄 쳐놓은 How valuable a Rolex watch is라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 즉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이 덩어리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능동형인 nothing, ing 형태를 써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 볼게요. 아이고 왜 자꾸 떨어지고? 아이고 잠깐만요. 안 걸어줄게. 자, 4번. 자, 4번은 사실 지난번에 배웠었던 이제 like와 like인데 이거는 뭐 복잡한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되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like는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 아니면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치사거나 접속사거나. 근데 unlike는 어떻다? unlike는 뒤에 명사 안 나오고요. 주어 동사도 안 나오고요. 알겠죠? 왜냐면 like는 전치사 또는 접속사로 쓰이는데 unlike는 형용사 보어예요. 전에 말했다시피. 아니면 부사로 쓰이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뒤를 보면은 a family crest라는 명사가 나왔잖아. crest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어가 붙었으니까 명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치사의 명사. like는 문제될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that, 절 관련된 문제인데 자, 제가 요 5번 문제에 대해서만 이렇게 구문 분석을 해놓은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nothing을 동사라고 한번 보자면 their ability, 목적어 나왔어요. 여기까지 완전하고요. ability를 꾸며주는 to afford, 투부정사 나왔고요. 투부정사의 목적어인 such a luxury item, 명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완전하고요. 전치사의 명사, 또 여기까지 완전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죠. 자, 뒤를 봤더니 most Americans 주어 can understand 동사 나왔는데 이 understand에 대한 목적어가 지금 없는 상황이죠. 즉 뒷부분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앞이 완전한 문장이면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줘야 돼요. 수식어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위에서 말했다시피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요. 자, 그런데 뒷부분이 불완전하다면요 얘를 이끌 수 있는 거는 땡땡 대명사밖에 없죠. 땡땡 대명사. 왜?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거밖에 안 나온다? 관계 대명사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관계 대명사 that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일리 테스트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오늘부터 할 거는 사실 지난번에 내용 설명 사실 다 했거든요. 우리 책진도 사실 거의 다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92쪽에 나와 있는 WH랑 that 밑줄 이런 것까지 해서 사실 좀 전체적인 틀은 이미 다 했고요.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다 실전 모의고사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뭘 알려줄 거냐면요. 여러분께서 이 숙제를 하실 때 어법상의 근거, 과정을 작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내드린 게 93에서 97쪽까지 숙제였거든요. 93에서 97.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을 좀 간략하게 해드릴 겁니다. 좀 대표되는 문제들 위주로 93에서 97까지 해설을 해주고요. 뒤에 실전 모의고사 파트가 나오죠. 여기는 좀 이렇게 나눌 건데 수업 시간에 오늘 좀 이제 시간을 주고 여러분께 좀 풀어보는 시간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해설이랑 어떤 과정으로 이제 풀이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은 일단은요 90 몇 쪽이냐?
93쪽부터 좀 펴주세요. 93쪽. 거기서부터 제가 해설을 할게요. 여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미 저한테 여러 번 들은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한데 일단 92쪽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닛 8에서 배웠던 왓과 대세 밑줄 해갖고 배웠잖아요. 사실 절 관련된 어법이고 내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완전하면은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랑 짝이고 그 다음에 또는 접속사랑 짝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문장이면은 명사랑 짝이다. 내가 지금 이 얘기를 계속 벌써 3번 얘기했어요. 오늘 수업 시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까먹었을까봐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왜 완전한 문장은 얘네랑 짝이고 불완전한 문장은 왜 얘랑 짝이냐. 완전과 불완전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 완전한 문장이란 개념이 뭐였죠? 문장에 5가지 형식이 있죠. 그 5가지 형식에 딱 알맞는 문장. 이게 완전한 문장이에요. 불완전한 문장의 개념이 뭐냐면요. 명사 자리에 명사가 없는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빠져 있어. 자, 여기서 말하는 명사 자리는 뭡니까? 당연히 여기겠죠. 주어, 목적어, 보어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까지겠죠. 그러니까 요 자리에 명사가 빠져 있는 거야. 이게 불완전한 형태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어 문장에 존재하는 성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5형식 구조를 딱 하고 썼어. 그럼 여기에서 이미 완전한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근데 뭔가를 뒤에 더 쓰고 싶어. 여기서 문장을 안 끝내고 뭘 더 쓰고 싶어. 그럼 우리가 이 5개의 성분 중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거 수식어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어도 안 되고 동사, 목적어, 보어 어떤 거를 넣어도 형식에 문제가 생겨버리죠. 그러니까 형식에 문제가 일으켜지지 않는 수식어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사도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완전한 문장은 어떤지 볼까요? 자, 똑같이 5형식을 쓸 건데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만 썼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뭐가 빵꾸 나 있습니까? 주어가 빵꾸 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면은 어때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완전한 문장을 완전하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어를 메꿔줘야 되겠죠. 그럼 주어는 결국 뭡니까? 명사죠, 명사. 됐니?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은 명사랑 짝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합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완수불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해서 지금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전 지난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문장 온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불완전한 애는 명사랑 짝이니까 그런 거죠. 됐어?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죠. 왜?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요. 수식어, 부사랑 짝이니까요. 됐어? 이게 다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이제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뭘 말씀드렸었냐면 절 관련 어법에서 심화된 단계를 이제 설명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말해줬었거든요. 되게 이제 절의 종류들 해갖고 엄청 많이 썼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서 다 익히기란 힘들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거를 좀 복습해 볼게요. 지난번에 한 거니까. 잘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앞이 완전한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 빵 뚫려 있고 뒤에도 완전한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은 일단 이 덩어리가 해야 되는 역할은 수식어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수식어. 그렇죠? 완전한 문장은 수식어랑 짝이니까요. 맞죠? 근데 이 덩어리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 덩어리 안에서 이 완전한 문장은 뭐랑 짝이냐면은 당연히 여기도 수식어랑 짝이겠죠. 근데
수식어랑 짝이라는 거는 여기에는 어떤 형용사가 오거나 또는 어떤 부사가 오거나 둘 중 하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관계 부사가 온다거나 또는 접속사랑 짝일 수도 있으니까 완전히 접속사가 올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대표거든요. 두 개가. 근데 이렇게 제가 안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요 패턴에서 가장 대표적인 녀석을 보여주자면 일단 관계부사 다시 써보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잘 나오느냐? 동격을 나타내는 대 이것도 잘 나오고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도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전치사의 관계대명사. 그리고 후즈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가 다 잘 나오거든요. 네 개가 다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도 완전하고 뒤에도 완전하면요 쓸 수 있는 대표가 이 네 개란 말이야. 네 개. 이 네 개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뭘 써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그거를 한번 실전으로 볼 건데 지난번에 우리가 1번 문제를 아마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1번 문제 보면은 Everyone wants to be told 목적어 나왔고요. 여기에는 지금 여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요. 이 덩어리가 지금 여기에 대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that they are doing a job well by someone.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요 to be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텔이라는 건 사형식으로 쓰죠? 뭐뭐에게 뭐뭐를 말해주다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이렇게 비동사의 pp로 쓰면 be told가 되고요. 기존의 간접 목적어였던 애는 앞으로 주어 자리로 빠지겠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be told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래서 be told 뒤에 이 대절 목적어가 나오게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여기까지 완전하죠? 부사니까 끝. 전치사의 명사 여기까지 완전합니다. 됐니? 자, 앞부분이 완전한 문장 나왔어. 그럼 뒤에 수식어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번. 근데 뒤를 봤을 때 views are important예요. 그럼 여기도 어때요? 완전한 문장 나왔잖아. 그럼 지금 패턴이 어떻습니까? 요거예요, 요거. 됐니? 그럼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who는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who는 너네가 알다시피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그 불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에 완전히 나왔으니까 일단 who는 필요 없겠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뭘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4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4개 중에 하나가. 알겠죠?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접근하시면 되냐면 기존에 밑줄 쳐져 있는 게 관계대명사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여기서 관계대명사, 관계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동격의 대를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다 관계사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가장 먼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후즈예요. 후즈. 얘가 가장 쉽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후즈는요. 후즈를 기준으로 앞이랑 뒤에 명사가 나와요. 앞뒤에 다 명사 나옵니다. 앞에는 선행사, 뒤에 명사 나옵니다. 왜냐면 후즈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라고 불러요. 소유격. 잠깐 이거 좀 치울게요.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유격은 뭐뭐의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를 의로 연결해 보면 돼요. 명사의 명사 이렇게 말을 연결해 보라고. 이게 말이 되면은 후즈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명사의 명사 했는데 말이 이상해. 그럼 이제 딴에예요. 딴에. 알겠죠? 앞에 뭐 예를 들어 장소 나왔으면 where 쓰면 되고요. 시간 나왔으면 when 쓰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돌아가서 한번 봐봐. 얘 기준으로 앞에 someone 명사 나왔어요. 뒤에 views 견해라는 명사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의로 연결해보라고. 자, 그러면 누군가의 의견이야. 누군가의 견해. 말 돼요, 안 돼요? 말 되잖아. 누군가의 견해. 말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의 정답이 뭐다? 후수가 되는 거예요. 되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숙달되면은 우리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자, 좀 빠른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버전. 2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앞에 노즈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너네가 세트로 좀 알아주세요. 노즈 후 나오면 그냥 뭐뭐 하는 사람들이야. 뭐뭐 하는 사람. 그냥 이거 엄청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 그냥 이건 세트로 외워주세요. 노즈 후는 뭐다? 뭐뭐 하는 사람. 알겠지? 자, 그러면
who 뒤에 are recovering 동사 나왔잖아. 그럼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문제될 거 없고. 그렇죠? 이러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맞다는 거예요. 수가 맞다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이 3번 같은 문제가 시험에서 내기가 좋은 녀석 중 하나입니다. 콤마하고 where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이 뭐냐면요. 앞에 유머 룸스 룸 나왔네? 장소네? 장소니까 where 맞아. 이러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최악의 풀이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맨 뒤에 2인 이렇게 끝나면 어쩔 건데요. 그럼 이때는 where가 아니라 위치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 장소니까 where 써야지 무슨 시간이니까 when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중딩들이 풀던 방식이에요. 중딩들이 풀던 방식.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where를 쓸 수가 있는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겠죠? patience 나왔는데 동사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can go and enjoy. 이렇게 있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수식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뒤에 a good laugh 목적어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나온 완전한 문장이니까 where도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풀어온 것과 비교하면서 채점하세요. 채점이래. 확인하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두의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 앞부분을 보세요. understand 나왔거든. 이해하다잖아. 그럼 understand 뒤에는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뭐뭐를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덩어리가 무슨 역할? understand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y라는 의문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어떻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접 의문문. 근데 주어, 동사, 어순이 아니니까 주어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됐죠?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에 또 대시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맞는가 한번 살펴보죠. 일단 the name hamburger 주어 나왔고 implies 동사 나왔습니다. imply는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대절을 암시하다라는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대시라는 녀석이요. 그러면은 대는 여기에서 대시 명사의 역할을 하려면은 무조건 접속사밖에 없어요. 접속사 대. 그럼 접속사라면은 이 뒷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거든. 이것만 확인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hamburgers originated 전치사의 명사, 전치사의 명사 완전한 문장 나왔죠. 그래서 that 문제될 거 없다. 또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됐니? 됐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푸는 것들이 이제 방식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똑같은 게 뭐냐? 다 이걸로 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문장이 짧으니까 제가 생략하긴 했는데요.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 밑줄 쳐져 있잖아, 대세. 그럼 여기서 한번 끊어봐봐. 그럼 앞에 햄버거라는 이름이 암시한다. 이것만 나와 있죠. 그럼 햄버거라는 이름이 뭘 암시하는데요? 뭘? 여기서 문장이 끝나버리면은 imply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죠. 뭐뭐를 암시하다가 돼야 되는데 르이 없잖아요. 이 대기하가 없다고 치면. 이해돼요? 즉 앞부분이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imply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와야 돼?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됐어요? 근데 여기가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을 쓴 거.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이 불완전하니까 명사절을 썼는데 덩어리가 어떻다? 덩어리가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과 짝이 된다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응용해서 조금 빨리 해결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실 이 완수불명 개념을 가지고 많이 문제를 풀어본 적은 없죠. 기껏해야 한 두세 번? 많아봐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제가 늘 당부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정도 지금 실력 따지기에 나와 있는 교재 정도는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알려주지 않은 걸로도 너네 기본 실력으로도 풀 수도 있어요. 풀 수도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학교 내신 시험은 잘 못 맞춥니다. 이거를 매년 보고 있거든요. 우리 제가 고등학생들 매번 내신 대비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어법 문제를 맨날 틀려오거든 이것들이. 근데 얘네가 어법을 못하냐? 아니에요. 잘해. 정규 수업 때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교재도 엄청 잘 풀었어요. 어법을요. 개념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왜 틀려오냐고. 정말 별거 아닌 거를 틀려오거든요. 별거 아닌 거.
분명히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줬고 그 방법대로 해결만 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계속 자기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기가 하던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는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실제자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내면은 애들이 헷갈리겠다. 헷갈릴 만한 포인트를 다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출제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콤마 다음에 이렇게 위치라고 나왔는데 예를 들어 내가 콤마 다음에 that 이렇게 써버려. 그러면은 학생들이 이거 많이 헷갈리겠지? 이거 아니라 위치라고 쓰겠지? 이렇게 많이 헷갈릴 거라고 학생들이. 왜? 콤마 다음에는 that을 못 써. 계속적 문법이니까 위치 써야 돼. 너네도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이 헷갈릴 포인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위치가 아니라 that이 정답이고 이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낚이지 말라고. 낚이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6번을 볼 건데요. 이런 문제 풀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봐봐. 콤마 뒤에 that 있어. 그럼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급발진해갖고 콤마 뒤에 that 안 돼. 위치 써야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러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확인을 해봅시다. 이 앞부분까지. 이 앞부분까지. 자, 이 앞부분을 보면 The cooling, warm, moist air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가 주어져. Promises 동사 나왔고요. Rain, snow or hail 여기까지가 목적어입니다. 앞이 완전하니까 수식어 자리고 purifies 동사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자리 맞구나.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푸는 거야. 여기 관계대명사 자리야. 근데 앞에 콤마 있으니까 that 안 돼. 그래서 위치 써야 돼.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만 놓고 보면 사실 똑같죠. 앞에 콤마 있으니까 위치 썼다. 결론만 놓고 보면 똑같다고. 근데 지금 앞에서 제가 했었던 요 과정들 있잖아요. 이 과정이 없으면 낚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러니까 낚이지 말라고. 아시겠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 여러분 93쪽에서 풀면서 좀 어려운 거 없었어요? 혹시? 없으셨나? 그러면 10번 문제 한번 보자. 10번 문제. 10번 문제. 여기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what 하고 나왔거든? 자, 그럼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 그 what 대 구분하는 방법에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잠깐 복습해볼까? 여러분, what절은요, what절은 제가 전에 말한 적이 있는데, 얘는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what절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명사절이에요. what이 의문사로 쓰이든 관계대명사로 쓰이든 나발이든 what절은 무조건 명사절입니다. 알겠죠? 요것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자, 10번 봐봐. The experience 주어 나왔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와야 되지. 근데 갑자기 전치사의 명사 나왔어. 묶어버려. 그리고 아직도 동사가 안 나왔어. 나 positive feelings래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됐어? 그럼 아직도 주어가 동사가 안 나왔어. 아니, 동사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what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뒤로 가서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 what, accompany. 여기서의 동사는 얘랑 짱이겠죠? 이렇게. 짱이고요. 뒤에 동사 여기에 나왔네요. 드디어. make 나왔습니다. make. 혹시 뒤에 동사 있나 한번 볼까요? confidence and belief in our own capabilities grow.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의 grow가 또 동사일 수도 있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success experience와 positive feelings에 여기까지 주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make가 동사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주어와 동사 사이에 뭐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있으면요 꾸며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어 동사 사이에 뭐가 있죠? 꾸며주는 겁니다. accompany는 동사고 is은 목적어예요.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그래서